지난 시간에 이 주식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이제 기본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급 가이드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터넷 가상계좌를 만들고 오셨을 거고, 증권통과 영문, M스탁, 다트 앱을 이제 다 이 모바일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제 오셨을 거고, 아까 이제 제가 이 애니씨한테 이 증권통 기본 세팅 좀 부탁을 했죠. 휴대폰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HTS 이 거래대상 설정과 이 HTS 저평가 매수 설정은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수업만 듣고 나도 이제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이 설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정을 할 거고, 이 세 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심리적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책을 먼저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책에 보면 기본적 분석이 한 10% 정도 중간에 우량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챕터 하나인데, 챕터 하나를 책 한 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이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처럼 이렇게 급등주를 다루는데, 이 급등주, 여기에서 얘기하는 급등주 바라보는 관점과 이쪽에서 보는 이 작전에 해당되는 급등주는 약간 패턴이 다르죠. 이쪽은 성장주도 같이 다루는 거고요. 이쪽은 말 그대로 작전주 위주로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작전주와 테마주 위주로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권사관학교 X파일에 대한 교재를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교육 교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2번에 해당되는 실전 증권사관학교 X파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작을 할 건데요. 실전 증권사관학교 X파일이라는 책이에요. 다 읽으셨을 거고요. 이미 다 한번 읽고 오셨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저한테 이 정리를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 책은 주식의 기초부터 전문가로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한다. 요거 뻥카입니다. 뻥카. 제가 보기에는 이 책 한 권 읽는다고 해가지고 전문가 수준이 될 수는 없고요. 근데 한 중급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책을 한 권만 좀 소개를 시켜달라, 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 책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괜찮은 책이거든요. 주식책 한 200 몇 권 이렇게 읽은 책들 중에 이 초보급, 이 잘 주식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책이 제일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책이 제일 괜찮습니다. 이 책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죠. 그래서 이 지은이 장진영 씨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윌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경제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카페도 뭐 가입해서 한번 보실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뭐 이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서울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문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 투자에 앞서서 이제 이것만은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증권사 성장에서 이제 계좌 개설하는 방법 얘기를 좀 해주고, 홈 트레이딩이 이제 워밍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 왜 자꾸 실패하는 것 같냐, 이제 이 X파일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약간 다른 부분들은 색을 칠해놨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서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 기술적 지표들을 숙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심리적 지표도 반드시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주식을 하는 방법론이죠.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론을 좀 알고 내 매매 기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써서 이 지표들을 알면 내 투자 기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매매법을 만들 때 내가 이 매매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진입은 어떻게 할 거냐, 청산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진입은 세 가지예요. 주식에서는 매수법과 물타기와 낮은 가격에서 사는 거를 물타기라고 하고 높은 가격에서 사는 거를 불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차 매수를 내가 먼저 한 다음에 이 종목이 계속 오를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떨어졌어. 그래서 낮은 가격에 더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샀더니 역시나 잘 오르고 있어. 근데 더 오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더 벌기 위해서 더 사는 거죠. 그걸 불타기라고 하는 거죠. 청산 시점은 이제 매도법과 이 손절, 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산 거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거를 이제 익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익을 내고 파는다. 그래서 익절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낮은 가격에 이제 내가 샀는데, 떨어졌는데도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팔아버리는 그거를 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법에는 종목 선정법과 진입 전략과 청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하나. 그 다음에 요것만 있어서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은. 왜냐하면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 하락이 됐을 때 주식이 엄청 떨어졌을 때 IMF나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포지션을 차지를 해요, 주식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매매법을 만들 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홀딩을 할 거냐. 그래서 스캘핑 30분 또는 1시간 이내로 탁 털고 나오겠다. 데이 트레이딩 24시간 이내, 스윙 2주에서 운이 안 좋으면 3개월 정도까지 이제 가는 매매법이긴 한데, 이런 매매법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법인 거죠, 말 그대로. 매매. 그리고 한 달 이상 내가 이제 들고 가려고 하는 거를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할 때는 이 트레이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베스터와 트레이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에서는 트레이딩을 할 때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베스트먼트, 이 투자자들한테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이 필요한 거고요. 어떤 경험이냐? 손해를 안 보는 경험이에요.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는 돈이 저절로 벌린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3가지 원칙을 만들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제1원칙. 이 제2원칙으로 제1원칙을 지킨다. 요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거에 대한 방법 좀 얘기 좀 하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제 위에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은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면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프리보드, 예전에는 이제 프리보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넥스나 이제 기타 법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통주만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주는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 초청장이 날라와요. 그 다음에 주식의 분류를 이제 이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대형주, 이 사이에 이제 이 액수 차이를 이분하고 이 장진현 씨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좀 분류를 다시 하거든요. 이 중형주와 중소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 저는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중대형주. 그래서 2천억까지, 5천억까지, 그 다음에 1조까지 5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중간에 한 5조 정도를 한 번 더 이렇게 텀을 둬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 구분을 하는데, 이 관리 종목이나 투자 유의 종목이나 불성실 공시기업이나 아니면 이상급등 종목,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돈 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전주라고 이 다트 이 공시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지정이 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상급등했다. 다트는 모르겠다는 거죠. 네. 금융감독원은 잘 모르겠다. 얘가 왜 올랐는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네. 작전주라는 거죠. 그래서 작전주를 만나게 됐을 때 절대 빨리 팔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매매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매법대로 내가 급등 패턴이니까 급등주 매매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패턴, 이 투자 유의 종목, 왜 투자 유의겠어요? 고점에서 물리면 엿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안 사면 되는 거죠. 저점에서 사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딱 뜨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좀 더 이따가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 관련 이제 기본 용어 나오는데, 이 액면 분할, 이게 이제 이 주식 수가 증가도 되지만 이 향후 주가가 무조건 오를 만한 이제 큰 호재 중에 하나예요. 이 액면 분할 자체가. 그 다음에 액면 병합이나 이제 감자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이 큰 흐름 자체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이런 얘기들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이 BW 발행하고 전환사채가 뭐고 막 이런 용어들은 제가 다루는 이 대상 종목에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뭐 한 1%도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지난 한 3년 동안. 지난 3년간 제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저평가 성장주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알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 주식 액면 병합도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액면 분할 이런 거는 좀 자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저희 이제 대상 종목들 보면 제가 이제 뽑아놓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 종목 해가지고 이렇게 쫙 뽑아놨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드러냈어요. 이렇게 막 주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규 상장이라든지 이 분할 합병에서 이런 애들도 드러냈지만 이렇게 액면 분할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액면 분할.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한 종목들은 크게 보면 무조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얘네들은. 주식이 이제 괜찮기 때문에 분할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액면 분할을 이 유통주식수를 늘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돈이 되긴 해요. 근데 뭐 크게 버는 거는 좀 어렵고, 크게 버는 거는 얘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한 뒤에 하지 말라고 들어대요. 얘도 이미 이제 날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 저희가 경험한
얼마 전에 이제 세우테크 경험을 했는데, 제 3자 변경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세우테크도 잠깐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볼 거고요. 정방변. 예, 알고 있어요. 이 세우테크가 이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요때 한 거죠, 요때. 요때 발표가 일어나고, 이제 날아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이제 일어났는데, 보면은 한 3,000원 정도,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15,000원, 16,000원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왜 좋은지, 어떤 형태가 좋은 건지, 그 규모나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규모, 이 자본금의 최소 20% 이상, 이런 유증, 이런 유증이 이제 대박이니까, 이런 유증을 만나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니까 3,000원이라고 치고, 3,000원이면 한 5배? 3, 5, 15니까, 그죠? 한 5배 뛰게 되는 유증인 규모인 거죠, 규모 자체가. 그래서 자본금의 한 50% 이상, 한 60% 정도 되는 규모였거든요. 이 세우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 정도 규모로 주식이 뛸 가능성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 공부를 하거든요. 저런 패턴은 이제 워낙 이제 좀 드라마틱 하잖아요. 그죠? 인생 역전이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 공부는 이제 작전주에서 하게 돼요. 작전주. 급등 패턴들 중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패턴은 다 작전주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만든 교재 중에 제가 지난번에 예를 열어서 보여드렸죠. 페이지 수만 109페이지. 무진장 많죠. 실제적으로 내용도 거의 한 4시간이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하죠. 무상증자 역시 돈을 벌 수 있는 무상증자가 있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무상증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규모가 중요하고요. 1대1 무상증자를 때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좀 대박 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주식을 한 주 들고 있는데 한 주를 공짜로 준다는 개념이니까 돈 안 받고 그게 좋은 거죠. 유상증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하는 유상증자가 있고 그거는 내 주식을 들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대박이 아니에요. 그건 쪽박이죠. 근데 한 명이 몰빵하겠다. 자기 돈을 막 100억 이상 막 몰빵하겠다. 그런 유증을 받을 때는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대박이 되려면 신주 배정 기준일을 보셔야 돼요. 신주 배정하는 기준일이 미래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으면 엿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이제 막 설명을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용어들을 굳이 알아야 되냐? 알면 돈을 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미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손절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처음에 이제 선정을 잘 하면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회사가 안 망하는데 왜 낮은 가격에 파냐는 거죠. 뭐 돈이 그렇게 급해? 그러면 그런 급한 돈은 좀 주식에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도 되는,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덜 되는 그 정도의 돈만 가지고 주식을 하면 되는 거죠. 옵션 만기일, 트리플 위칭데이, 뭐, 베이시스나 콘탱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면 돈이 되는데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 정도는 제가 가끔 설명을 해요. 이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내추럴 엔터 때 가지고 저 프로그램 매매를 좀 설명을 가끔 드리는데, 이 내추럴 엔터텍에서 요때 잠깐 보면요. 요때를 잠깐 보면 한가를 맞아요. 한가 첫날인데 이날은 이제 거래량이 막 실리는데 요 다음 날부터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뭐 한 48,000주, 그 다음 날은 뭐 거래량이 21만 주 막 이렇게 뜨는데 나는 못 파는 거죠. 근데 나만 못 파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도 못 팔아요. 얘네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도 여전히 물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날도 보면 여전히 물려있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제 거래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아까 거래량은 뜨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관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는 있는데 내가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증시 자체가 이제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핵은 결국에는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그래서 여의도로 갑니다. 이렇게 여의도로 가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거래소 KRX 이제 한국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서버실이 있는 거예요. 서버실이. 네, 서버실이 있는 거고 이 서버실 옆에 이 프로그램 하는 서버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하는 사람들은 요 옆에다가 이 옆에 서버를 위치시키고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틱거래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노 세컨드 단위로 거래가 막 이런 이 체결 주문을 막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보면은 다 증권사예요. 이 일대가 다. 얘네보다 더 빠른 거죠. 얘네보다도 이 바로 옆에 서버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문을 여기에서 넣어봐야 얘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1나노세크라도 얘가 더 빠르다는 거죠. 무조건 얘가 더 빠르게 되어 있거든요. 9시 땡 하자마자 바로 주문 넣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래서 외국인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외국계 회사들은 보통 어디 있냐면 종로에 있거나 아니면 이 강남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회사들 얘네들이 먼저 그쵸. 한국계 기관이 먼저 팔게 되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다. 밖에서 막 이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를 벗어난다. 일본에서 막 주문을 넣고 싶다. 택도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요로 패턴인 거죠. 그래서 점하락하면서 막 하는데 이 기관 외국인 마찬가지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뭐 사고 싶으면 살 수는 있죠. 점하락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 물량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엄청 받아주면 그때서야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받아주니까 이 기관이 엄청 팔았죠. 이때 얘네들이 들고 있는 거의 모든 물량을 다 판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죠? 이쪽에서 이제 쭉 들고 있던 거의 모든 물량을 그냥 다 털어버린 거죠. 이날 손절이죠. 손절입니다. 아무리 봐도 손절이죠. 이것도 손절이죠. 외국인들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날부터 이제 사기 시작해서 모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 모든 물량을 다 이쪽에서 다 손절 때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시스템 매매인 거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서버의 위치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KRX 그 건물 바로 제가 가보진 않아서
서버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게 해요. 가봤는데 가보기는 했는데 KRX 들어갔더니 거기 뭐 사원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나 임의 종료제 뭐 서킷 브레이커 가끔 걸리죠.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 급락하는 경우에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서킷 브레이커 걸려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했죠. 폭락 갑자기 이제 하루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이제 폭락을 할 경우에 이제 걸리는 건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한다, 강제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미국,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이제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가 바로 날렸죠. 없앴죠. 증시가 이제 불안정해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입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어제 걸리고 오늘 걸리고 내일 걸리고 막 계속 걸려버리니까 이거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죠. 정부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심리적으로 이제 멘붕은 찾아오겠죠.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권사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수수료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 이제 금액이 크면 이제 수수료를 좀 많이 내야 되니까 제휴은행에서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휴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할 때도 꼭 수수료를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밍업 해가지고 막 쭉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이제 차차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장 주식 투자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이 전반적인 개념, 이 단어에 대한 뜻,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아시겠죠?